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콩글리시 표현 15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콩글리시 표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재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는 이 외국인 친구들이 이 콩글리시 표현들을 못 알아들을 이해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영어 표현을 배우시고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디저트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떠오를 만한 그런 영어 표현은 This dessert is service. 이런 표현이 좀 먼저 떠오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요. 이 정확한 표현을 알고 좀 반복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정확한 영어 표현은 This dessert is on the house. on the hou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house는 식당을 의미하는데 꼭 뭐 음식 파는 식당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어떤 가게나 상점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on은 뭔가 이 디저트 값이 이곳에 부과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사 표현으로 하나 더 써놨는데 it's on me. 이것도 많이 쓰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밥 사거나 할 때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It's on me. 내가 살게. 또는 this is on me.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It's okay. It's on the house. It's okay. It's on the house. It's okay. It's on the house. Here. It's on the house. Here. It's on the house. Here. It's on the house. one shot. 그렇죠. 우리가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콩글리시 표현이죠. 그래서 one shot 이렇게 영어가 있는데 뭐 원샷 해도 또 이거를 이해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네들은 쓰지를 않는 거죠. 정확한 영어 표현은 bottoms up. bottoms up.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bottom이 이제 바닥이라는 뜻인데 바닥이 위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바닥이 위로 올라오면 이제 액체는 넘쳐 흐르겠죠. 다 마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chuck it. chuck it. 이 chuck이라는 단어가 단숨에 들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도 있긴 있지만 이 두 표현을 가장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ttoms up. Bottoms up. Bottoms up. Chug it, come on, you can do it. Chug it, come on, you can do it. Chug it, come on, you can do it. 화이팅! 정말 많이 쓰는 콩글리시 표현이죠. 사실 저도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그냥 이거 쓰시면 되죠. 하지만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영어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로 way to go, way to go. 이 표현 되게 많이 씁니다. 이 표현도. 보통 스포츠 경기 같은 데서 좀 많이 들리는 표현이고요. Go for it. 말 그대로 그것을 향해 가라. 힘을 내서 도전해봐라. 용기 내서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You can do it. 말 그대로 너 할 수 있어. 뭔가 좀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의미적으로 화이팅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 의미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ay to go! Way to go! Way to go!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나는 새 맨투맨을 샀어요. 맨투맨도 콩글리시 표현이죠. 사실 이거 제가 어릴 때는 라운드 티라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맨투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표현이 I bought a new man-to-man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man-to-man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정확한 표현은 I bought a new sweatshirt.
sweatshirt가 이제 맨투맨인 거죠. sweat이 땀이고, sweatshirt이라면은 뭐 땀 셔츠 이렇게 되는데 땀복인 거죠. 운동할 때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입는 옷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추리닝 상의는 sweatshirt가 되겠고, 우리가 추리닝 바지라고 하죠. 그거는 밑에 보시면은 sweatpants, pants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You get a swea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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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 표현을 그대로 영어화 시키면은 My condition is bad today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자, 정확한 영어 표현은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셋 다 많이 씁니다. 자, 첫 번째 I don't feel too good today. I don't feel too good today. I am not very well today. I'm not very well today. I'm a bit under the weather. I'm a bit under the weather. 이 세 번째 표현은 관용 표현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관용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뭐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쓰셔도 되지만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What? I don't feel too good. What? I don't feel too good. What? I don't feel too good. He's under the weather a little bit. He's under the weather a little bit. He's under the weather a little bit. 수고했어요. 이 표현은 뭐 콩글리시 표현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게 이 우리말과 딱 떨어지는 영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전이나 뭐 이런 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You took the trouble. 이런 표현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도 조금 힘든 상황이고 처지가 좀 안 좋은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수고를 해줬다. 이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뭐 일 마치고 수고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어감이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말 수고했다의 의미에 가장 맞는 표현은 good job이에요. good job. well don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풀어서 쓴 게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당신이 열심히 일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하루의 일을 마치고 헤어질 때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때는 뒤에 이렇게 good job 뒤에 today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good job today 말 그대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nd take care 이건 뭐 조심히 잘 가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ood job. Good job. Good job.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Thank you for all your hard work. And good job today. And good job today. And good job today. 나 요즘 다이어트해요. 이 문장을 그대로 영작을 하면은 I am doing a diet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이고요. 정확한 영어 표현은 I am on a diet. I'm on a diet. 그렇죠. 여기서 이 on이 전치사 on이 보통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 어떤 상황에 있다. 어떤 일이 진행 중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이다. 나는 뭐 다이어트가 진행 중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on a diet. I'm on a diet. I'm on a diet. 사장님이 찾으세요. 자, 이 표현도 우리 영어 학습자분들이 많이 틀리는 영어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찾으세요. 찾다라는 의미다 보니까 look for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look for를 쓰시면 안 돼요. 이 the boss is looking for you 이라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사장님이 회사에서 뭐 사무실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찾는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보통은 사장님은 사장실에 앉아서 당신을 기다리면서 당신을 보고 싶어하고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영어 표현은
The boss wants to see you. 보스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The boss wants to see you. Boss wants to see you in his office. Boss wants to see you in his office. Boss wants to see you in his office. 나는 개를 키워요. 이 키우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grow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실수를 합니다. I grow a dog. 말이 안 됩니다. 개를 키운다라는 뜻은 그냥 나는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영어식 표현은. 그래서 I have a dog. I have a dog. 그러니까 뭐 고양이를 키우면 I have a ca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I have a dog. I have a dog. I have a dog. 이 커피 테이크아웃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 시킬 때 이렇게 이제 커피를 가져갈 거다. 뭐 포장이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테이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자, 문장 보시면은 I want this coffee as takeout 이랬어요. 이게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want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언뜻 좀 공격적인 어감이 있어요. 가게 직원한테 I want this coffee 이렇게 안 해요, 보통. 일단 그거부터 조금 잘못됐고, 그리고 as takeout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확한 표현은 I would like this coffee to go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want 대신에 I would like를 썼고요. 그 다음에 this coffee가 나왔고 to 동사 패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커피를 갖고 가기를 원해요 라는 어감으로 이 문장을 쓰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제가 지금 밑에 문장을 두 개를 써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갖고 갈 거면 is to go. 그러니까 포장입니다. 갖고 갈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뭐 마실 거예요 이러면은 it's for here. 그래서 갖고 갈 거면 is to go. 여기서 먹을 거면 is for 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다 적용됩니다. Coffee to go, please. Coffee to go, please. Coffee to go, please. 나 약속 있어요. 자, 이 약속이란 거는 보통 뭐 친구와의 약속, 뭐 식사 약속, 이런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습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틀립니다. 자, 문장은 제가 두 개를 써놨는데요. 보시면은 I have an appointment. 이 appointment는 뭔가 병원 진료 예약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I have a promise. promise는 뭔가 이제 내가 어떤 무언가를 꼭 하겠다, 지키겠다, 그런 약속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뭐 문법이 틀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의미가 다른 문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의 식사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표현들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I have plans. 이 문장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문장만 쓰셔도 돼요. I have plans. 여기에 그리고 꼭 plan에 s를 꼭 붙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뭐 이 문장도 괜찮아요. I am meeting someone. 뭐 오늘 밤 나 누구 만나, 친구 만나, I'm meeting someone tonigh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I have plans. Important plans. I have plans. Important plans. I have plans. Important plans. 선크림 꼭 바르세요. 자, 이 문장은 일단은 동사하는 거 잊지 말고 꼭 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동사 패턴을 쓰시면 돼요. 이제 동사하는 거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꼭 해라라는 그런 의도로 많이 쓰는 패턴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뭔가를 바른다라고 할 때 wear나 put온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put온을 썼습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put on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선크림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선크림이 아니라 sunscreen이라고 해야 됩니다. sunscreen. 여기서 screen이 뭐냐면은 의미가 가리다, 차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sun을 가리고 차단하는 거죠. 햇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크림은 콩글리시고요. 정확한 영어식 표현은 sunscreen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Everybody put on sunscreen. Everybody put on sunscreen. Everybody put on sunscreen.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보통 떠오르는 단어가 expect가 있는데 이 expect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예상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즐겁게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고 무엇을 고대하다라는 패턴, look forward to 무엇 패턴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영어식 표현은 I am looking forward to Christma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Christmas. I'm looking forward to next year. I'm looking forward to next year. I'm looking forward to next year. 난 이 지역을 잘 몰라요.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영작을 하면은 I don't know this area well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원어민들이 또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그네들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확한 영어식 표현은 이거예요. I'm not familiar with this neighborhood. 여기서 neighborhood는 이제 좀 더 동네란 느낌이죠. 좀 더 이제 작고 좁은 지역을 표현할 때 우리도 동네라고 하잖아요. 그때 neighborhood를 쓰시고 좀 더 넓은 지역이면은 뭐 area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be familiar with 무엇이 나왔죠. 무언가에 익숙하다, 잘한다. 이건 뭐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랑 친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 지식, 무슨 뭐 기계 장치에 익숙하다 이럴 때 이 패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한 문장은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또는 with this neighborhood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 not familiar with the term. I'm not familiar with the term. I'm not familiar with the term.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해요. 이건 뭐 사실 이제 콩글리시라기보다는 우리 초보자분들이 좀 틀릴 법한 그런 문장인데 자, 우리가 불편하다 이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comfortable이 있죠. 편하면 comfortable, 불편하면 uncomfortable이에요. 근데 이런 comfortable, uncomfortable은 뭔가 좀 기분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불편하다든지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 편의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어는 inconvenient를 쓰셔야 됩니다. convenient, 편리한, inconvenient, 편리하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라고 해서 I am uncomfortabl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불편한 거냐면 스마트폰이 없는 것,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이 나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형식상의 주어, 가주어라고 해서 it을 앞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온 거예요. It's 형용사, to 동사. 동사하는 것은 형용사다라는 뜻이에요. it을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용사야가 아니라 동사하는 것은 형용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It's inconvenient to live without a smartphone now. It's inconvenient to live without a smartphone no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So it's really not convenient for me to talk right now. So it's really not convenient for me to talk right now. So it's really not convenient for me to talk right now. 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콩글리시 표현 15개를 봤습니다. 자, 이 콩글리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조금 우리말화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게. 이거를 고쳐서 정확하게 영어 표현을 쓰시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계속 맨투맨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스웨트셔츠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맨투맨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100번을 발음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weatshirt라는 단어를 100번 넘게 읽고 발음하셔야 돼요.
sweatshirt, sweatshirt. I bought a new sweatshirt. 이런 식으로 100번 넘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man to man이 잊혀지는 거죠. 결국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결정됩니다. 이번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